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뭘 할까나 조금 느낌 있는 걸 해야 재밌지. 어부단가 하자 이거. 여기에는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어요. 이거 어부단가 합시다. 요거 좀 배울 거 있습니다. 요건 별표 3개입니다.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능이 너희들에게 어떤 걸 출제하려고 하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 보면은 봐봐. 우리가 시나 갈래복합 같은 경우 갈래복합 특히 운문을 얘기할게요. 수필 말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뭘 물어보냐는 건데, 여기서 요즘 트렌드가 사실 선택지에서 너희들에게 빠큐를 날리는 게 요즘 트렌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택지가 어렵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나와야 선택지가 빠큐가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택지를 이거를 박큐로 만드는 원리, 요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래서 너희들이 문학선지가 어떻게 나오면 어려운지라는 거를 공부하기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2학년도 평가원부터 수능까지는 아직 그렇게 안 내다가 이제 2, 4부터 그렇게 냈는데, 그러니까 이 평가원부터 문학 선지에다가 빠큐를 넣다가 2, 4 수능에다가 오케이 테스트 끝났어, 저글링 다 보냈고 정찰병 끝, 니들 뒤졌다 이러고는 여기 있는 이 빠큐를 이제 여기 2, 4 수능부터 내기 시작하고, 지금은 수능에서 계속 빠큐가 들어가서 나와요 수능에. 근데 이 빠큐가, 이 문학 선택지 빠큐가 원래 나 수능 때는 당연히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쌤이 이제 수문장에서 쓰는 교재 있죠. 여러분들 뭐 지금 내 거 강의 듣는 친구도 알겠지만 여기 보면은 쌤이 이제 수문장에서 쓰는 교재죠. 한 25년치 기출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답률이 이렇게 낮은 문제들 있죠. 내가 지금 강의에서 좀 더러워요. 이렇게 뭐 54%짜리 문제 이런 거 있지, 문학. 이런 것들이 싹 다 그 빠큐가 들어있는 선택지야. 빠큐가. 그럼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원이 빠큐 날리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최신 기출 중에서는 요 빠큐를 한번 그렇지, 정찰병을 울트라 리스크를 보낸 거지 니들 연맥이려고 해. 자, 뭐 울트라 리스크 어떻게 알아? 니 몇 살이니?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문제가 되게 좋습니다. 요거 34번. 요 앞에 있는 문제 솔직히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요건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34번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일단 보기 문제 풀이법을 한번 봅시다.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특히 운문, 그러니까 문학 보기 문제라고 할게요. 자, 문학 보기 문제 풀이. 이거 3주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었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명제의 생김새는 이렇게 되지. A는 B다 라는 형식인데, 이걸 우리가 사실 논리학적으로 은유 문장이라고 해요. 은유 문장. 자, 은유 문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 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건 사실 A는 B일 수가 없거든. 잠깐만, 내 의순이는 최사한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둘 사이에 은유가 돼버리면은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연결짓는 거야. 그러니까 의순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과 우리 최싼 친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요거를 말하고자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의순이는 최산이다라는 문장은.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는 B다의 논리관계가 유사성이라고 봐야지 이퀄 관계가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A가 B일 수가 있습니까? A가 B일 수 없어요. 수학에서만 성립하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거 봐봐. 1 더하기 1은 2. 여기서는 이퀄이 성립한다고. 근데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고 해봐. 자, 이거는 이 귀요미가 갖고 있는 성질과 1 더하기 1을 할 때 그 행위가 갖고 있는 그 성질이 뭔가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는 완전히 이퀄이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이퀄이 아니라 유사성이라는 단어로 들어가야 돼요. 이퀄이 아니에요. 이 는다라는 관계가 은유 관계라고. 그래서 자꾸 너희들이 수학하거나 이렇게 막 공대 기질 있는 애들이 국어 병신 같은 과목이라고 왜 같지 않은 거 자꾸 같다고 얘기하냐,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은유라는 논리 관계를 쓰고 있는 거야. 알겠죠? 수학은 완전히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보자. 이해 완? 좋아. 이렇게 막 피드백 많이 해주면 좋아요. 나는 이렇게 좀, 니들 알잖아 쌤 저기 ESFP인 거. 그래서 니들이 자꾸 막 채팅도 쳐주고 막 반응도 해주고 그러면 내가 신나갖고 더 열심히 해줘. 자, 그럼 봐봐. 그럼 너희들이 요 앞에 있는 A는이라는 거에서 너희들이 맥락상 표상을 해야 됩니다. 표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뭔 말인지를 떠올려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봐봐. 어부는 십장홍진으로 인쇄, 이게 바로 지문 내용이고 됐고, 그 다음에 이 표현된 정치현실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B가 되는 거야. 이 십장홍진이라는 건 A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너희들이 이 명제에서 뭘 판단해야 돼? 과연 작품 내에서 십장홍진이라는 단어가 이 정치현실이라는 단어와 어떻게 유사성을 잡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유사성이라는 거를 잡아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 정치현실이라는 건 이 보기에서 정의된 단어라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이 보기로부터 오는 이 단어의 성질과 이 지문으로부터 우리가 표상하는 이 단어의 성질이 이름타당하게 유사성이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맞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 문학선지 풀이의 원리야. 은유관계라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봐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원리를 얘기해 준 거고, 이건 장순이 그냥 논리적이다라는 걸 잘난 척한 거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뭐가 필요하냐? 자, 일단 여기 A는에서 우리가 무언가 이런 성질을 뽑아내려면은 우리가 이거를 맥락상 이해할 수 있어야죠. 카메라가 좀 약간 얌체같이 나오네.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너희들의 지문 리딩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학으로 써져 있는 문장의 문맥에 맞는 내용들을 내가
뜯어갖고 마음속에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내용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삐다 있죠. 이 삐다 같은 경우는 뭐에서 기반합니까? 바로 어휘력이죠. 어휘력 플러스 보기의 도움을 좀 받아야죠. 왜? 니들 밥이라는 단어도 쓰임에 따라서 의미가 맥락상 의미가 천차만별이지. 니 밥 먹었나? 이러고 물어보면은 너 오늘 좀 안녕 이런 뜻도 되지만 진짜 먹었니? 의미도 되잖아. 맥락을 봐야죠. 맞죠? 오랜만에 만나갖고 니 밥 먹나? 이러면은 뭐야? 안녕? 히사시부리? 이거고. 만약에 진짜 점심시간에 밥 먹었냐? 이러면은 let's have some lunch 이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보기가 너희들이 선택지에 들어있는 단어의 맥락을 던져준다는 거야. 그래서 보기에 있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기 문제는 반드시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라. 보기를 바탕으로 어휘를 해석해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쓰임의 어휘로 선택지를 해석해라. 선생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런 문제들 있잖아요. 요런 거는 보기가 없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거 있죠. 뭐 기원하다, 절대적 존재 이런 거는 보기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풀 때는 완전히 어휘빵인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적 존재라는 단어가 우리 수능 문학에서 쓰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 거인지 약간 범주가 확장되는 겁니다. 좀 더 상위 범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수능 평가원 나아가서 사전에서 쓰는 말. 평가원은 사전에서 쓰는 말을 쓰죠. 그럼 너희들이 여기는 사전적 의미. 그래서 여기는 진짜 이건 그냥 순수 어휘빵입니다. 어휘빵. 어휘력이 딸리면 그냥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알겠죠? 이 표현법도 똑같죠. 여기 써져 있는 한적한 분위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틀려버려요. 근데 보기 문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단어 그대로 쓰면 안 돼. 왜? 이 보기에서 정의하는 걸로 이 띠에 있는 단어도 맥락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야. 좀 약간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휘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응?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 풀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자꾸 지문 맥락을 못 잡아? 그러면은 글을 읽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여기는 뭔지 알겠는데 자꾸 문제만 풀면 틀려. 문제만 풀면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 잘 들어 어디네 이거.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출 25년치 플러스 EBS에 있는 어휘를 사전 찾아가시면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꼼꼼하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현강에서 내가 1월부터 애들 사전 찾아오면서 공부했는가 숙제 검사를 내가 다 하거든, 일일이. 그걸 다 해준단 말이야. 그 숙제 검사하면서 내가 다 봐줘요. 실제로. 하나하나.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야.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백날 감상학 때리고 지문철 읽어봤자 문제 못 풀어. 감상은 적당히 하셔. 알겠지?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러면은 봐봐. 너희들이 이 뒤에 있는 거는 결국 어휘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결국 뭘 공부해야 되느냐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내가 약한 걸 타겟팅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연결할 때 중요한 거는 어휘력과 보기로부터 나온 요 그림과 너희들이 이 A 맥락으로부터 나온 이 그림 있죠? 이 두 개를 이렇게 겹치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봐봐. 자, 봐봐. 그럼 너희들이 내가 방금 알려준 방법 그대로 가져가. 어부는 십자공진이라는 거를 표현을 얘가 어떻게 관점을 갖느냐. 얘가 십자공진에 대한 이 지문상의 관점 있죠? 이거는 지문 독해 능력이야. 알겠어? 그리고 정치 현실 요거는 어휘력이야. 거기에다 플러스 위에 있는 거 끌고 내려와야 돼. 그냥 정치 현실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보기에서 쓰고 있는 정치 현실이라는 단어를 섞어갖고 우리 해석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여기서 말한 너희들이 표상한 이 어휘력의 그림과 여기서 나온 이 그림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유사성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 중에 유사성이 있으면 맞는 거야. 완벽히 일치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어떻게 완벽히 일치해? 은유인데. 알겠죠? 됐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봐봐. 보자. 이게 답이 2번이거든. 잘 봐. 되게 중요해. 내가 읽어줄 필요는 없어요. 지문 읽는 건 니들 알아서 배우세요. 딴 데 가서. 나한테 배울 거면은 감사합니다. 자, 추풍은 자연현상이고 뱃놀이에 흥치를 북돋우는 자연현상이래죠? 그러면 봐봐.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를 알아야 돼. 흥치를 북돋우는 자연현상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신났는데 나를 더 신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북돋다라는 게 이해 갑니까? 그래서 북돋다. 강풍은 흥치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자연현상이다. 그럼 흥치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간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너희들이 추풍이라는 것을 못 찾으려고 해야 돼. 이 새끼는 화자를 상당히 기모링하게 만들고 기모링 곱하기 2로 만들어준다 라는 거죠. 기모링 곱하기 2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이거가 보기로부터 끌고 올 수 있느냐까지 봐도 좋아요. 실전감은 그것까지 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그래서 일단 실전적인 풀이 방법은 선택지 내에서 해결해보고 여기서 답이 안 나와 애매해 아니면 특정 단어를 모르겠어. 그럼 올라가서 여기 있는 걸 갖고 끌어서 쓰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그거는 수문장컬이긴 한데 여기에 없는 소리 짓거려서 틀린 문제도 있고 여기랑 반대 관점을 써서 틀린 문제 있는데 수능은 그런 문제 잘 안 냅니다. 그거 족밥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진짜 꼼수인데 그렇게 풀면은 오히려 거꾸로 이거 보기에 있네. 그럼 이거 맞겠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잡혀 머리에. 보기에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돼. 근데 보기랑 잘못된 방향으로 잡는 논리나 보기랑 반대말을 짓거리는 그 뒤에 해석도 있어요. 왜? 보기를 첨가하여니까 바탕으로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오답 내는 문제는 이 문학에선 잘 안 나온다라는 거야. 옛날 문제는 나오지. 최신 문제는 잘 안 나와. 사설 문제는 나오지. 다만 화작이나 독서에선 나올 수 있죠. 보기랑 관점 틀려갖고 낸 거. 거기는 그냥 그 텍스트문해 자체를 물어보는 거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이 보기의 내용을 너희들이 문해를 잘 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지문으로부터 이런 해석을 유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은유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보기로부터 이 내용 뽑을 수 있어요. 이건 독서 능력이죠. 비문학 독해 문장력이란 말이야. 이거를 물어봐갖고 이것만 갖고 답 찾게 만들면은 이거는 문학이 아니라 독서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만 갖고 이 보기로부터 틀렸어요 이러고도 나오는 문제는 없단 말이야. 요즘 수능에서는. 옛날 수능이나 족밥 문제에서는 그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버릇하면 안 돼요, 문학을. 알겠죠? 자, 그럼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끌고 갑시다. 자, 그럼 추풍 가봅시다, 이제. 그래서 시를 EBS 연계를 공부하면 너희들이 발췌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빡빡빡빡 풀 수 있게 되니까. 연계를 공부해야죠, 맥락을 보려면. 그럼 봐봐, 이제 추풍 나왔어요. 자, 추풍 나왔죠? 가을바람이죠? 그럼 이제 시를 읽는데, 자, 장의순 선생님은 어떻게 시를 읽습니까? 문장 단위로 끊고 화자를 정의 내리고 그냥 끝내죠? 되게 심플하게 읽어요. 막 감상 이지랄 안 해요. 자, 그래서 때마침 푸는 추풍이 반갑게 보이는구나. 그 화자는 추풍에 대한 태도가 어때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왜 반가운지가 중요하겠지? 독서야, 이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뒤에 나오겠죠? 뭐래요? 뒤에 보니까 뱃놀이래. 그러면은 얘는 지금 뱃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가을바람이 얘가 뱃놀이에서 신나게끔 만들어주고 있구나. 더 신나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왜? 자, 중요한 건 뭐다? 이 정자는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런 한문 알면 좋아요. 이 한문을 알면 좋아요. 요건데, 요거. 배 주자입니다. 배요, 배. 요거 들어간 거 많아요. 선, 함선, 거북선 할 때도 요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에는 다 적어 들어가요. 배, 선, 이력주 할 때 이게 나오는 거야. 이 배주자가. 알았어? 왜냐면 조선시대 때는 이동수단이 배, 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끊어 읽다 보면은, 니들이 문장 단위 읽다 보면은 배죠. 그럼 너희들 이제 딱 생각해봐. 니들. 배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바람이 있어야겠지? 왜?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8기통 엔진이야. 엔진이라고. 페라리가 되는 거야. 여기 배가 있어야 바람이 세게 불어야 라고 나오는 거라고. 차가. 그러니까 이게 빠르면 신나는 거야. 요즘에도 보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좋아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바람이 세게 불어줘야 신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는 스키마란 말이야. 많이 나와요. 클래셔죠.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배가 나오면 바람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람이 너무 세, 말도 안 되게 세, 그럼 폭풍이 왔어. 그럼 좆되는 거죠. 그게 이제 2019학년도 기출에 나온 일동장유가죠. 거기서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갖고 태풍을 만나갖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나무님이 뒤집히려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막.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경험, 간접적인 경험을 늘려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국어 실력인 거야. 단순히 분석하고 감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됐죠? 자, 그다음 갈게요. 앉아서 하니까 너무 편하죠. 에너지를 쌤이 서 있는데 안 쓰고 앉아서 하니까. 원래 난 BJ가 꿈이어서 갖고. 그럼 봐봐. 인지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모란 말이야. 풀이법을 배우지 말고. 추풍이라는 거 내가 딱 지문 보니까 얘 화자 기모링 해줘. 기모링. 됐죠? 기모링하게 해준 놈이죠? 됐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해석 봐. 이게 A 파트. 이게 내가 지금 해석한 거야. 지문을 읽고 맥락을 파악한 거야. 추풍은 작품에서 화자를 기모링하게 해주구나. 그러니까 화자를 정의 내려야 돼. 화자가 이 바람에 대한 견해가 어떤 거구나 라는 거. 됐고. 화자 기모링은 화자의 개념이죠. 시선이죠. 정의죠. 자, 그럼 흥치를 북돋우는 거 이거 기모링이라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기모링이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연결점이 유사성이 된다. 이게 은유가 성립한단 말이야. 기모링이라는 게. 자연현상도 이 추풍 옆에서 막 후 하고 분 거야? 인위적인 거야? 아니죠.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연현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반대 단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휘역에서. 자연현상의 반대말은 인위적이죠. 이건 내추럴, 이건 로이더가 아니죠. 내추럴 하면은 이거 아티피셜이죠. 아티피셜. 그러니까 인위적인. 손으로 막 한 것 같은. 맞죠? 아티피셜. 내추럴 로이더 아닙니다. 내추럴, 요거는 저거 아티피셜. 됐죠? 네. 야호. 그래서 추풍 야호. 그럼 봐봐. 지금 너희들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그라미 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냥 느낌으로 좋은가 봐 이지랄하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 있다는 거죠. 깔끔하게 딱 확신을 가지고 문학을 확신 갖고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확신을 못 갖는 선지에서 이제 고민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못 가질 때는 어떤 경우에 내가 확신이 안 나오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강풍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강풍도 해석을 해야 돼요. 강풍을. 자, 강풍. 흥치의 대상을 강산으로 옮겨가는 자연현상이다. 그럼 이건 뭐야? 옮겨간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어가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어가게 만드는 거지? 그럼 결국 어떤 게 나와야 돼? 얘는 A라는 거를 보다가 무언가 끼어들어서 B라는 것까지 기모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피자도 좋아하는데, 배달의 민족 때문에 윙까지 시켰네? 그 윙 존나 맛있어. 그럼 배달의 민족은 흥치의 대상을, 피자에서 윙으로 옮겨가게 한 인위적 어플이다! 라고 하면 맞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걸 찾으려고 해야 돼? 아,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동하게 하는 원인이구나. 옮겨가는 원인이야, 원인. 그럼 이 강풍이 뭔가 화자가 즐길 거리를 넓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가봅시다, 한번. 가보자고. 강풍 가보자. 자, 그러니까 이거 엄청 틀렸어, 이거 애들 개 많이 틀렸어요. 이거 개 많이 틀렸다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야, 저거. 왜? 긍정부정으로 안 풀려. 니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이지랄하지 말란 말이야.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알죠? 긍정부정으로 안 풀려요. 저거 어려운 문제예요. 현장에서 애들 많이 틀렸어요, 이제 그 당시에. 자, 이거 봐봐. 자, 아이야. 자, 또 나왔죠. 이게 아이야가 이게 중국의 아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boys, child, children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돈어법 나왔죠. 이런 거 다 실력이에요. 자, 계속 가봐. 아이야, 다 들어라. 아, 이게 보면 벌써 뭐예요? 이거 화자 정의대리라고 했지? 화자 어떤 새끼입니까? 화자 어떤 새끼예요? 이 새끼 지금 아동학대하고 있죠. 얘들아, 그거 다시 엄청나게 무겁단 말이야. 그거 배 그거 이거 아래다가 그거 이렇게 이거 뽀빠이 보면 여기 문신으로 이렇게 있는 거 있죠? 배 고정시키는 거. 그걸 지금 배가 잠깐 뱃놀이 하려고 고정시켜 놓은 거를 닷을 드는 건 무슨 소리예요? 배를 이동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거예요. 차로 따지면 이제 파킹에서 드라이브로 바꾸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운전해야지. 파킹, 아이야, 파킹, 드라이브로 바꿔라. 이거야. 애한테 이거 무거운 걸 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너희들의 통념 입장으로 보면 이 새끼 왜 아동학대하지? 왜 애들을 이렇게 막 학대하지? 근데 얘들아, 이 조선시대에는요, 이렇게 양반들 옆에서 시중 드는 꼬맹이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노비의 자식 중에서 남자아이들은 양반집 남자 시다바리를 들고 여자아이들은 귀부인들 옆에 시다바리 든단 말이야. 그래서 여동, 아동 이렇게 본단 말이야. 뭐 소동, 아동. 그러니까 동이라고도 얘기하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갖는 것도 문학적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아이야 이지랄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갑시다. 다 들어라. 만주에 뛰어가자. 뭘 뛰어가? 배 타고 가자는 거야. 그 다음 푸른 물 위로 강풍이 일어나서 강풍이 훅 하고 일어나는 거야. 짐짓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의인이 들어가죠. 니들 짐짓 무슨 뜻이에요? 이거 맞춰봐. 이거 존나 많이 나와요. 짐짓이 무슨 뜻이야? 이게 짐짓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요거랑 연결되거든요. 요거랑 이해가? 화자가 저 강풍에다가 뭘 집어넣냐는 걸 볼 줄 아는 걸 물어본 거죠. 짐짓은 수능에 많이 나온 단어야. 저거 갖고 문제 많이 냈어. 짐짓 찾아봐.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고전 어휘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한 10몇 개만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짐짓은 외워야 되는 어휘 중 하나입니다. 짐짓. 요즘 안 쓰니까. 저거는 니들이 진짜 감도 안 와 무슨 뜻인지. 그렇죠. 나한테 배운 줄 알죠? 일부러예요. 일부러. 근데 그냥 일부러가 아니야. 그냥 일부러가 아니야. 아닌 듯 아는 듯이 아니고 아닌 듯 일부러. 아닌 척하면서 일부러 하는 거야. 아닌 척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쌤이 이제 뭐 이런 거지. 얘들아 뭐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쌤 명문장 듣고 그냥 올인원 들으면 뭐 다 해결돼. 10주면은 해결돼. 근데 자꾸 그냥 물어보지 마. 쌤 강의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 그거 다 수업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죠. 자, 봐봐. 내가 지금 강의 홍보를 내 수업 홍보를 아닌 척하면서 했죠. 안 해도 되는 거를. 이런 걸 짐짓이야. 의순이 짐짓이 강의 홍보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내가 강의 그만 물어봐. 뭘 물어봐. 야, 그거 들으면 다 해결돼. 쌤이 수능까지 해주는데 오늘은 내가 무료 강의 하는 거니까 그냥 강의만 들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은근히 지금 어필하고 있죠. 이 짐짓이야. 저 새끼 짐짓 강의 홍보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가? 즉 여긴 뭐다? 의식적 행동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인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 지금 강풍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뭘 해. 말이 돼?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앞광고지 마. 이게 뭐 뒷광고야. 뒷광고래. 이해갑니까? 됐어요? 짐짓 범하는 제 성경에도 있대잖아. 봐봐. 짐짓이라는 그럼 귀범을 재촉하는 뜻이 뭐야? 강풍이 내가 집으로 가게끔 귀범이니까 돌아가는 거죠. 내가 집에 가는 시간을 재촉한다는 얘기죠. 빨리 가라고. 쓴 말이에 가요? 강풍이 귀범을 재촉한다라는 건 이제 이해가죠. 강풍이 일부러 뭔가 의도적인 것처럼 해석하는 거야, 화자가. 그럼 화자는 강풍에다가 어떤 관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관념을? 능글맞다 같은 느낌인 거죠. 왠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가 일부러 나 집 가게 도와줘. 얘는 뭐야? 귀가를 재촉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준 거야. 집에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가야 한다라는 화자의 마음이 지금 강풍에 투영된 거죠. 그래서 이 짐짓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많이 나와. 수능에. 소설에 많이 특히. 그러면서 이제 뒤에 무슨 얘기합니까? 아득하던 앞산이 봐봐. 니들이 그럼 강풍에 대한 화자의 시선이 정리됐지. 내가 그랬잖아. 화자를 정의하라고. 화자가 강풍에다가 정의를 이 새끼 나 집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있다. 화자 집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가야 된다. 이제 슬슬 조급한 거야. 늦은 거야. 와이프한테 이제 두드려 맞는 거야. 늦게 가서. 자,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다. 이거 지금 뭐야? 이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주 강한 바람이 부니까 그냥 팔기통 달려니까 이제 앞에 있던 산이 쭉 뒤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풍은 속도 그리고 귀향은 아니죠. 귀가 이거죠. 귀가와 뭐 속도에 대한 화자의 뭐 조급함이나 그런 마음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쌤 말 이해갑니까? 설명했죠. 이 종류. 그래서 내가 수치화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연도별 기출하는 이유가 다 먹혀야 돼. 다 돼야 돼. 다 뼈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신선된 거 같이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를 타고 날아가고 있다는 거야. 잠깐 사이에 날개를 돋아서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확 하고 바람이 부니까 오셔브 이러면서 앞에 있던 산이 뒤에 있는 걸로 저 멀리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선 탄 듯 됐다라는 거 뭐야? 결국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 그럼 결국에 뭐야?
feel the speed 하고 있다는 거죠. feel the speed. 그럼 이 강풍이라는 거를 자 봐. 되게 중요한 얘기할 거야. 뭔가 재촉한 데잖아 근데. 그럼 봐봐. 강에서 산으로 옮겨간 거는 맞아. 맞죠? 화자가 방금 전까지 강 얘기하다가 산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맞다고. 맞아? 자연현상도 맞아. 뭐가 틀렸어? 산을 흥취합니까? 여기서 나온 산의 역할은 뭐예요? 화자가 막 산 멋있다 이쁘다 짱이다 이 얘기야? 아니면 산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가속되고 바람이 세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후자죠? 흥취라는 건 즐겨야 돼.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막 즐거워서 개꿀 이래야 된단 말이야. 쓴 말이야 가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강풍이라는 거는 흥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확실하게 하려면 흥취가 아니야. 강에서 산으로 시선을 옮기게 한 건 맞아. 바람이 불어갖고 오우씨 이러고선 속도를 느끼고 있지. 근데 그렇다고 얘가 산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고 있는 그 현상을 즐기고 있는 거죠. 맞죠? 산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객체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진짜로. 알겠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어려운 문제냐면은 내가 아까 그래서 보기 갖고 풀지 말라는 이유가 자 봐. 흥취의 대상, 흥치 있는 어부의 삶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걸로부터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이 내용이 이걸로부터 나온다고. 알겠어? 흥치 있는 삶을 사는 어부가 이 흥치의 대상, 뭔가 흥치하고 있다는 거랑 추론이 되잖아. 다만 산이라는 걸 얘가 흥치하고 있는가, 흥치하게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인가 라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산은 과연 여기서 흥치라는 걸 상징하는가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전체적으로는 이 작품은 자연을 흥치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있죠. 있죠. 선생님 강풍은 흥치 아니야. 아니, 강풍 자체를 흥치하는 것도 맞죠. 이 주제 전체가 자연을 흥치하는 거니까. 흥치가 주제가 맞아. 근데 강풍이 산을 흥치하게끔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읽으면 맞는 것처럼 보여. 긍정부정으로 보면은. 이해 갑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풉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봐야죠. 근데 봐봐. 쌤도 이거 실전 가서 문제 풀 때 한 방에 2번 못 찍어요. 어떻게 푸냐면 흥치 옮겨가는 건 맞는데 흥치했다고 볼 수 있나 산을? 애매한데? 이 강풍이라는 거의 이미지에 화자가 그럼 강풍 때문에 산을 즐기고 있나? 그건 아닌데 그냥 쳐다만 본 건데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체크합니다 쌤은. 왜? 애매하니까. 알겠어? 그리고 나머지를 빨리 풀어요. 그럼 다 맞거든요. 되게 쉽게 맞아요. 그럼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요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가면 정답률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개 빨아먹는 시문제. 됐죠? 요런 것만 잘 풀면 정말 최고입니다. 됐어요? 대충 강조와 산조와 처 읽으면 그냥 바로 변별되는 문제죠. 그럼 봐봐. 근데 방금 푼 이 문제 있죠. 방금 this 문제. 이 문제를 푸는 실력이 과연 지문 감상 능력입니까? 얘들아, 이게 과연 지문 감상 능력이야? 응? 이게 과연 지문 감상 능력이냐고.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지문 감상 능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냥 뭐 강, 뭐 산, 뭐 다 좋아한대. 그냥 읽으면 안 그래? 뭘 물어보는 걸까 니들에게? 그거 맞춰봐. 뭘 물어보는 걸까? 오늘 뭐 100명이나 들어왔어? 뭐 얻어갈 게 많으니까 왔겠지. 얻어갈 거 많아요. 자주 오세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 소문도 좀 내주시고. 됐죠? 즉 여러분들이 지문 감상을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상황.